친정에 와서도 전화로 미친 듯이 싸우고 결론이 나지 않아 그냥 차단해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제사를 없앤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상견례 할 때 저희 부모님 앞에서요. 남편 집이 제사가 많은 집이라 결혼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설마 사돈 앞에서 거짓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시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오라며 부르셔서 갔더니 제사 문제로 사달이 났네요. 사실 시어머니와 평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도 아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시가에 갔습니다. 도착하니 상을 차리고 계시기에 도와드리고 정말 분위기 좋게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도와드리고 다 같이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사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내가 제사 지내마. 내년에는 네가 받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는 사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나이가 있으니 제사 지내기가 힘들다. 올해 안에 천천히 배워서 내년엔 제사 가져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을 쳐다봤더니 알고 있었는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지금 내 뒤통수를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큰소리 내기 싫어서 심호흡을 한 후 침착하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 없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 우리 집 법도 따라야지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집 법도에는 거짓말해서 며느리 보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저는 그런 법도 못 따르겠으니 그냥 예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짐 챙겨서 시댁을 나와 2시간 반 거리의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시가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남편 놈이 허겁지겁 따라 나오더니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손목을 붙잡길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래고래 치안이라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친정으로 오는 내내 카톡으로 개소리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늦은 밤에 집에 온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 놀라셔서는 이 밤에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시가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가 제사가 한두 번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1년에 10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제사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때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랑 결혼 안 하겠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며 제사 다 없앨 거라고 제발 결혼만 하자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후 결혼을 진행하면서 상견례 할 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제사를 없앤다고 했기에 믿고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에 화를 내며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 같아서는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분명 저딴 말 나오면 그 즉시 이혼한다고 했는데 내 성격 아는 놈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다니. 이혼이 무서워서 지랄 맞은 성격 못 부리겠지. 이딴 마음으로 사람 엿먹인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치 못한 쓰니입니다. 일단 주작이냐 제사가 왜 그렇게 많냐고들 하시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형제가 많은 집 막내입니다. 시아버지 큰형님이 살아계실 적에 제사를 없앤다 했을 때 모두 동의를 하셨는데 막내인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꾸역꾸역 받아왔고 돌아가신 형님과 누님들 제사까지 모시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라고 이번에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후기라고 할 것까진 없이 그냥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 놈이 죽어도 이혼은 안 한다길래 제 소중한 연차까지 써가면서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빌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집이 보수적이라 미안하다. 도저히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다. 널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울며불며 지랄을 하길래 개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빨리 내놓으라 했습니다. 집 구할 때 저한테 혼수나 잘해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받아 전셋집 나름 반반 때려넣길 잘한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열불 터지고 빡쳐서 더 말도 하기 싫네요. 결혼 당시 혼인신고는 아이 생기면 하자고 말해왔었는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혼인신고 하자고 졸라댄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게 다 제사 지내게 하려고 그랬나 싶어 이거 진짜 천하의 쓰레기다 하는 생각에 피가 식는 느낌입니다. 글을 길게 쓰게 되면 욕만 나올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겠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라. 남편은 처음에 제사를 정말로 없앨 생각이었기에 사기 결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요즘 세상에 제사 10번에 명절 차례까지 지내면 12번인데 그렇게 하곤 장가 못 가니까 뻥치고 결혼한 거네요. 선녀와 나무꾼처럼 아기라도 한 서너 낳고 제사 얘기하지. 그런데 쓰니 성격 보니 애가 넷이라도 이혼할 것 같긴 하네요. 정말 잘했어요. 애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댓글. 제사 10번보다 결혼도 했는데 이젠 네가 어쩔래? 이런 심보가 더 괘씸하네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종자들의 새털 같은 가벼움에 웃음이 납니다. 세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제사를 없앤다 얘기했는데 심보가 고약해서 못 참은 겁니다. 본인은 시집 오고 여태 제사를 다 지냈는데 며느리 드리고 나서 막상 없앤다 하니 억울한 거죠. 그걸 못 참고 더러운 심보가 터져버려서 아들 돌려받고 제사상도 본인이 다시 차리게 생겼네요. 네 번째 댓글. 저희 시어머니도 결혼했으면 법도를 따르라는 말을 하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짜증나서 조선시대처럼 하실 거면 아들 집 한 채는 주시고 바라셔야 한다고 했더니 혼자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무식하고 그지 같은 집안이라 생각이 들었죠. 진심 부모라면 자식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야 하는데 시간은 꼭 저 따구로 아들 불행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시가 또한 마찬가지라서 공감이 갑니다. 다섯 번째 댓글. 잘 결정하셨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제사 없앤다고 싹싹 빌고 들어와도 믿지 마세요. 이미 한 번 한 거짓말 2번은 못하겠나요? 당장은 이혼 막으려고 제사를 없애니 많이 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또 제사 얘기 꺼낼 인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시고 사기꾼 집안에서 벗어나세요. 여섯 번째 댓글. 사기친 게 문제죠. 일단 결혼하면 어쩌겠냐. 밀어붙이면 지내겠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남편 혼자 한 말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말했으면 어른들끼리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러는 건 친정 부모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재산 물려줄 거였으면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그러면 결혼도 안 했을 건데. 지들이 안 지내도 된다고 해놓고 왜 말을 바꿔요? 쓰니 말대로 이건 사기입니다. 일곱 번째 댓글. 전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싶나? 특히 시어머니들은 왜 그런 거죠? 본인 당한 거 돌려주려고? 전 아들 있으면 나중에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제사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는 거 싫을 것 같아요. 요즘 제사 지낸다 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할까요? 지금 제가 30대인데도 주변 시댁 보면 제사 아예 없는 집이 더 많더라고요. 저런 집은 이렇게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로 일상생활에 지장 주는 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모자란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